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박사 인사드립니다. 옐로우 케이크 채널을 운영한 지 벌써 1년하고도 반 정도가 되었는데 많은 구독자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타박사는 빠이빠이이지만 계속해서 옐로우 케이크 채널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트럼프 2.0 시대 관세 정책과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했었죠. 짧게 요약하자면 트럼프는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물품들에 대하여 관세를 무지막지하게 부과할 거라 하는데, 이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늘어나겠죠. 인플레이션은 모두가 싫어하는데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 이상 뻔히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정책을 고수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선거 캠페인의 구호들 중 하나가 Drill Baby Drill인 것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엄청나게 시추해서 에너지 가격을 값싸게 낮추어 인플레이션을 막겠다라는 것이 트럼프가 그리는 큰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트럼프의 시각은 어떠하냐?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다르게 미국에서는 민주당, 공화당 가리지 않고 모두가 현재는 친원전입니다. 임기가 몇 달 안 남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원전 로드맵을 발표했었는데 2050년까지 미국 내 원자력 발전을 3배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AI 열풍의 전력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인데 이 정책만큼은 트럼프도 적극 지지한다고 하네요. 하나증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미국 원자력 기업인 GE 버너보와 BWX 테크가 트럼프와 AI 수혜로 가장 선호된다는데, 언제나 투자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원자력이 주목받고 있는 점은 사실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점, 미국에서는 원자력 에너지의 비용이 비싸다고 하는데, 조금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국가별 에너지 균등화 비용 LCOE를 가져와 보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확연히 원전의 비용이 제일 저렴하지만 미국에서는 원전이 석탄 다음으로 비싼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히려 육상 풍력과 태양광이 미국에서는 꽤 저렴한 걸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에너지의 가격을 낮추고자 기후변화, 혈압, 탈퇴를 공언한 트럼프의 모습과 처음에는 일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저렴하면 그게 원자력이든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신경 쓸 사람이 아닌데, 노골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하여 반감을 드러내는 트럼프 대통령, 특히 풍력, 그것도 해상풍력에 대하여 반대가 심하다 하네요.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해저조사로 인하여 고래들이 죽어서가 그 이유라고 하는데, 왠지 트럼프 당선인 이야기하니까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골자는 기후위기 알바노 스탠스의 트럼프인데, 전력원이 저렴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데 미국에서 원자력 에너지보다 보기에는 저렴해 보이는 재생에너지는 반대하고 오히려 원자력 에너지를 밀어준다는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실제로 손순익을 따져보면 원자력 에너지가 미국에서도 꽤 괜찮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옐로우 케이크 영상들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어렴풋이 아시겠지만 미국은 1980년대 이후부터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오바마 정부 때 짓기 시작한 발전소가 이제야 막 완성이 되는 수준이니까요. 다시 말해 원전 시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인데 어째서 기업가 마인드, 안 좋게 이야기하면 장사꾼인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이 건설하는데 비싼 원자력 에너지를 왜 밀어주냐가 궁금한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원자력 수명 연장 덕분입니다. 미국은 계속 운전 승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의 감독과 규제 아래 운전 중인 원전의 수명 연장을 예전부터 실행하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짓는다면 공사비에 인건비에 부지 선정부터 머리 아픈 이슈들이 꽤나 있는데 다 돈 들어가는 문제겠죠. 가동 중인 원전을 보다 잘 사용하면 이런 문제들로부터 탈피할 수 있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 중 3분의 2가 수명 연장을 할 거라고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하는 점이 있는데, 원전의 수명은 유통기한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이에요. 원전의 수명 연장은 옛날 모든 발전소들이 원전으로 대체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시절 반독점 때문에 생긴 운영 허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운전면허 같은 거예요. 원전 수명 연장은 운전면허 갱신으로 이해하면 되고, 수명 연장의 뜻을 원전이 노후화됐다가 아니라 충분히 안전하기에 모범운전, 완숙한 운전을 진행한다 라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미국은 대부분의 원전을 수명 연장하여 사용하는데, 심지어 가동이 중단되었던 원전도 빅테크 기업의 전력 수요를 고려하여 재가동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애석하게도 2030년이면 원전 10기의 수명이 다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그 미국도 그 트럼프도 값싼 에너지원이 필요해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하여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데 한 번쯤 우리가 곱씹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핵심은 원자력 에너지가 충분히 값싸고 안전하고 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SMR, Small Modular Reactor. 예전에 타박사가 대차게 깠던 미국 유일의 상장된 SMR 기업 뉴스케일 주가 아주 날라갔습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이 기업에 대하여서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이에요. 그건 그거고, 주가가 의미하는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원자력 에너지, 특히 SMR에 대하여 거는 기대감이 큰지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원자로 대비 훨씬 향상된 안전성을 가지고 출력이 상대적으로 작기에 예전에는 전력 수요가 충분히 크지 않아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지 못하였던 지역 및 오지 등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SMR 실용화를 위하여 우리나라도 ISMR이라는 국가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희망하기를 우리나라의 SMR이 먼저 시장에 들어와서 세계 시장을 석권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다른 원자력 에너지의 아픈 곳, 해결해야 하는 현안은 바로 사용 후 해결료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원자력 발전소 내 저장소에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하는데 포화 시점이 다다르고 있어요. 원전의 수명 연장과 더불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만일 사용 후 해결료 처분장을 지지 못한다면 원전의 운전이 불가능한 사항이에요. 한 가지 콕 짚고 싶은 점은 사용 후 해결료를 영원히 보관할 수 있는 저장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용 후 해결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까지의 시간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안전하면서도 너무 비싸지 않은 저장소가 필요하다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22대 국회에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쉽진 않을 것 같아 우려가 크긴 하네요. 그래도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용 후 해결료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에 예산 크게 삭감된 소듐 냉각 고속로 SFR 프로젝트, 기존의 물을 사용하는 원자로들과는 다르게 고속 중성자를 사용하는 SFR은 사용 후 해결료를 직접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사용 후 해결료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가능케 할 수 있어요. SFR이라는 개념 자체는 옛날에 이미 제안되었었고 미국에서 실험로까지 제작을 하였었지만 정치적, 경제적 이슈들로 지금까지 상용화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빌 게이츠의 원자력 회사인 테라파워에서 이 소듐 고속로 개념의 차세대 원자로인 네이트륨 원자로를 건설하기로 하였답니다. 미국 와이오밍 주에 들어설 네이트륨 소듐 고속로는 기존의 석탄 발전소를 대체할 예정이고 아직은 원자력 발전소 부지 등의 non-nuclear 파트들에 대한 공사만 진행되지만 머지않아 미국 규제기관의 승인과 더불어 실제로 작동하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차세대 원자로를 지을 거라 합니다. 이렇듯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예정인 원자력 에너지, 특히 환경 알바노인 트럼프가 경제성이 우선인 그 트럼프가 미국에서의 원자력 에너지를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우리도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 근래 상업용 전기 요금이 많이 올랐는데 이전 정부 시절 한전, 가스공사 모두 적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끝끝내 전기료 인상을 하지 않아 지금 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화력 발전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해외에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사와야 하는데 우러 전쟁이다 뭐다 지정학적 리스크 혹은 경제 위기가 오면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애석하게도 내수 시장으로는 한계가 있는 국가이기에 수출이 필수적인데 요즘 롯데 부도설도 나오는 등 경기가 너무 안 좋죠. 그동안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온 수출 효자 상품인 석유화학 제품들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줄줄이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기료까지 오르니 아주 죽을 맛이고요. 철강도 마찬가지로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더욱이 정치, 진영 논리가 아닌 국익을 위한 관점에서 원자력을 다시금 태강경을 끼지 않고 바라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미국 우선주의, Make America Great Again의 트럼프가 경제성 원툴인 트럼프가 원전 시공 능력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형편없는 미국에서의 원자력 에너지 부흥을 주장하는데 우리도 이에 발맞추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박사는 생각합니다. 키스트 연구단지를 만들고 또한 원자력 연구원 원장을 지내셨던 최형석 박사님이 그 박정희 면전에다가 카카 개집애들 머리카락 팔아 번 돈이 뭐가 자랑스럽습니까? 라고 극비를 받고 시작된 우리나라 기술 발전과 공업 발전.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값싼 노동력과 더불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육성해온 에너지 자주성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자주 국방만큼이나 중요한 에너지 주권, 대한민국의 에너지 주권에 원자력 에너지가 크게 기여해온 것은 팩트입니다.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더욱더 약육강식, 세계화에서 멀어져가는 작금의 상황에서 부디 바보 같은 진영 논리에 휩싸여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주성을 땅바닥에 내던지는 바보짓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트럼프 2.0 시대 원자력 에너지는 수출 원툴, 대한민국의 에너지 주권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